저는 오늘 며느리를 고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한 문장을 종이에 적어 내려가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나도 내가 이런 선택을 할 줄 몰랐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이게 맞는 일인가 머릿속이 수천 번은 뒤죽박죽이다. 사람들이 들으면 뭐라 할까? 친구들은 분명 이렇게 말하겠지. 자식들 사이에서 괜히 분란만 만들지 말고 그냥 참아.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까지 된 게 정말 내 잘못이기만 한 걸까? 지난달이었다. 아들 내외가 이사한다고 해서 나는 새벽부터 나가서 종일짐을 옮겼다. 내 나이 69에 허리 삐끗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말이다. 근데 이삿날 저녁 며느리가 내게 말했다. 어머니 다음부턴 그냥 편히 계세요. 오시면 불편해요. 그 말 자체보다 그 말투가 마치 내가 짐이라도 된 듯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지. 근데 그래도 그렇지 말이라는 게 있지.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일주일 후 아들이 전화도 없이 집에 찾아왔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엄마 혹시 며느리 지갑에서 돈 가져갔어?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내가 왜? 근데 아들은 며느리 말을 그대로 전했다. 이사날 어머니가 며느리 가방 주변에서 뭔가 뒤적거리는 걸 봤대.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숨이 턱 막히고 손끝이 차가워졌다. 속으로 웅얼거렸다. 내가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도대체 왜 나를? 나는 분명 그날 쓰레기 봉투 찾으려고 가방 옆을 지나친 게 전부였다. 그런데 그게 도둑으로 둔갑한 것이다. 며느리와 따로 만나 이야기해 보자고 했다. 차 한 잔을 앞에 놓고 앉았지만 며느리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하세요. 가져갔으면 가져갔다고. 그 말이 내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차가운 칼날이 아니라 가족에게서 오는 뜨거운 배신감이었다. 나는 그런 짓 안 해.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러자 며느리는 말했다. 그럼 왜 가방을 뒤졌냐고요. 뒤진 게 아니라 그럼 CCTV 보면 되겠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서 컵이 덜컥 흔들렸다. CCTV라니 내가 도둑도 아니고 왜 며느리 앞에서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속으로 생각했다. 아,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다. 며느리는 이미 나를 그런 사람으로 보고 있구나. 그날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냥 주저앉고 싶었다. 아들조차 내 편이 아니었다. 그런데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아들이 또 왔다. 엄마 며느리가 집에 오지 말래. 앞으로. 그 말 듣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다. 내가 이 집의 어른이었는데 이제는 오지 말라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고는 아들이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엄마가 돈 가져간 거 사실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데 며느리가 너무 강하게 얘기하니까. 강하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믿는다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는데 그 말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줄 몰랐다. 그날 밤 나는 잠도 못 잤다. 그리고 새벽녘에 결심했다. 그래, 고소하자. 내가 훔치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쓴 채로 살 순 없어. 하지만 정말로 고소를 하려던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건 사람은 며느리였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무슨 일이니? 지갑 나중에 침대 밑에서 나왔어요. 제가 잘못 기억했어요. 어머니가 가져갔다고 확신했는데 제가 착각을.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래서 아들에게도 말했어?
아니요, 아직. 아, 이 말은 아직도 아들은 내가 도둑일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 말이 더 아팠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내가 먼저 숨을 들이켰다. 며느라, 너 잘 들어. 나는 내 사과 받아.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하지만 아들에게는 내가 직접 말해라. 서로 오해한 채로 가족이 될 수는 없으니까. 통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눈을 감고 있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가족은 싸울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누군가는 먼저 용기를 내야 한다. 그게 나라도 괜찮다. 그날 오후 며느리는 울면서 우리 집 문을 두드렸다. 아들도 함께였다. 며느리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2번 다시 이런 일 없게 할게요. 나는 그 손을 잡아주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꺼냈다. 그래,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날 이후 나는 고소장도 그날 썼던 글도 모두 찢어버렸다. 지금도 가끔 며느리와 작은 오해가 생기긴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의 일을 다시 떠올리며 말로 풀려고 노력한다. 나는 그 일을 통해 깨달았다. 가족은 완벽해서 가족이 아니라 서로 틀어지고 깨질 때마다 다시 이어가려고 버티는 용기가 있어서 가족이라고. 그리고 오늘 나는 조용히 일기를 썼다. 나는 며느리를 고소하지 않았다. 대신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다.